안녕하십니까. 주민번호 생성하는 프로그램을 한번 같이 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파일을 생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주민 첫 번째 프로그램이라서 주민1.py로 파일을 생성을 했습니다. 자, 먼저 13자리의 주민번호를 우리가 만들려고 하는데, 특별히 여기서는 사용자로부터 입력된 12자리를 확인하고, 그리고 마지막에 이 진위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인증 코드를 마지막에 생성하는 것으로 프로그램을 짜도록 하겠습니다. 원래는 6자리 입력받아야 되니까 예를 들면 주민 첫 번째에다가 input 넣고 앞의 6자리를 입력하세요 이렇게 해놓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줄은 뒷자리 6자리를 입력받도록 하겠습니다. 뒷자리죠. 자, 이렇게 놓고 이제 제대로 입력됐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프린트문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확실하게 확인하기 위해서 이렇게 바꾸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놓고 실행을 한번 해보시면 앞에 자리를 780101 치고, 그 다음에 1, 2, 3, 4, 5, 6 치면 이렇게, 물론 13자리가 출력되어야 되는데 마지막 거는 만들지 않았기 때문에 이렇게 12자리가 출력이 되었습니다. 제가도 몇 번 말씀드렸지만, 이거는 이제 처음에는 이렇게 해서 짜야 되지만, 마지막에 이렇게 짜야 되지만, 매번 짜고 컴파일하고 이제 이게 프로그램 작성하는 과정에서는 입력하는 것도 귀찮습니다. 그래서 요거 대신에 이메일 값을 넣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럴 때는 어떻게 하면 되냐면, 여기를 주석 처리하고 이메일 값, 우리가 지금 방금 입력했던 여기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뒤에 있는 거 주석 처리하면 내가 굳이 입력을 하지 않고도 작업이 됩니다. 그렇게 다 한 다음에 마지막에 주석을 해제해 주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첫 번째 점검해야 될 건 뭐냐면, 앞에 6자리를 검사를 해야 됩니다. 유효성 검사를 해야 되는데, 특별히 연도는 어떤 것이 들어가도 상관없어요. 00부터 시작해서 99까지 이메일 숫자가 다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세 번째, 네 번째는 0일부터 시작해서 12, 즉 월이기 때문에 12까지밖에 입력이 안 되고, 그 다음에 마지막 다섯 번째, 여섯 번째는 월에 따라서 어떨 때는 31일, 어떨 때는 28일, 어떨 때는 30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30일이 되는 경우와 30일이 되는 경우를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31일이 되는 경우는 언제냐면 리스트로 만들어 놓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1월, 3월, 그 다음에 5월, 7월, 8월, 10월, 12월입니다. 그리고 데이 30일이 되는 경우는 2월을 뺀 나머지겠죠. 그래서 4월, 6월, 9월, 11월입니다. 이거 좀 내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만들어 놓고 이제 뭘 생각을 해야 되냐면, 원수는 월이잖아요. 월은 어디에 있는 숫자냐면 주민에서 세 번째, 네 번째의 숫자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월을 뽑겠습니다. 줌
이게 문자열이기 때문에 슬라이싱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두 번째부터 시작해서 이거 네 번째까지가 아니고 네 번째 앞에까지, 즉 두 번째, 세 번째만 뽑습니다. 그러면 0, 1이 뽑아집니다. 0, 1이 뽑아지는데 문제는 뭐냐면 문자열에서 몇 번째에 있는 문자열을 뺐기 때문에 얘도 문자열이 됩니다. 그러면 문자열이면 0, 1이라고 하는 게 문자열이면 우리가 뒤에서 이게 숫자로 취급을 해서 이게 12보다 크면 안 된다 뭐 이런 걸 하려고 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걸 정수형으로 바꿔줄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다 앞에다가 int를 써주시면, 그러면 결국은 세 번째, 네 번째에서 월을 뽑아냈습니다. 월을 뽑아내고 그 다음에 day를 뽑을 건데요. 역시 마찬가지로 얘도 int 그 다음에 줌인 이래서 여기는 뭐예요? 아까는 두 번째, 그러니까 결국 0부터 시작해서 세 번째에서 뽑았는데 여기 네 번째에서 뽑고 여섯 번째까지가 아니고 여섯 번 전 단계까지 뽑습니다. 그러면 결국은 여기 생년월일에서 마지막 다섯 번째, 여섯 번째 숫자를 뽑아서 그걸 인트형을 바꿉니다. 자, 얘가 맞는 틀리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자, if문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if. 자, 몬스가 요 리스트 안에 있다면, 그죠? 자, 몬스가 요 리스트 안에 있다면 이란 얘기죠. 자, 그러면 그걸 어떻게 쓰냐면 in day 30일 요 리스트 안에 있다면, 그리고 여기에 있다는 얘기는 뭐예요? 데이지가 31일이어야 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내가 뽑은 요 데이의 값이 30일보다 작으면 돼요.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데이가 30일보다 작으면 이건 유효한 겁니다. 또는 만약에 몬스가 in day 30에 속한다면 그럼 뭐예요? 데이가 30보다 작아야 되겠다. 예, 30보다. 잠깐만요. 제가 뭐 하나 실수했죠? 31이 돼도 되니까 여기 등호가 들어가야 되겠죠. 여기 등호가 들어가서 30 이하이면 문제 없는 거예요. 그렇지 않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하나 더 있죠. 뭐예요? 몬스가 2월이란 얘기죠. 그런 경우에는 뭐예요? 데이즈는 29. 원래 윤년까지 계산을 해야 되는데, 그거는 뭐 따로 함수를 하나 만들어서 윤년인지 아닌지 연도를 보고 판단을 해서 윤년이면 29 이하, 윤년이 아니면 28 이하 이렇게 만들어줘야 되는데, 그거는 그냥 스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구절의 마지막은 콜론을 찍어주시고, 이렇게 되면 정상적으로 된 거죠. 유효한 거죠. 그러니까 뭐예요? 유효하다라고 하는 것을 출력을 하겠습니다. 생년월일 유효. 자, 이렇게 놓고, 근데 만약에 이게 유효하지 않다면, 그렇지 않다면 어떻게 할 것이냐?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다시 입력을 받아야 되겠죠. 다시. 그러니까 입력을 받아야 되니까 어떻게 하면 돼요? 뭐 다시 입력 받아야 되니까 줌인을 입력 받아야죠. input 뭐예요? 앞자리. 앞의 자리를 다시 입력하시오. 계속 반복될 겁니다. 그죠? 계속 반복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무한 반복을 시켜줘야 됩니다. 무한 반복을. 그러니까 뭘 반복해야 되는 거예요? 뭘 반복해야 돼요? 여기 월과 일을 뽑아서 이게 맞는 틀인지 유효한지 아닌지를 판단한 다음에 유효하지 않으면 입력을 받는다. 그러니까 뭐예요? 결국 요 4개의 문장을 계속 반복해요. 반복해서 유효하면 빠져나가게끔 해야 돼요. 그러니까 요거를 탭을 누르면
옆으로 한 칸 옮겨집니다. 여기다가 몇 번 반복해야 될지 모르니까 while문을 쓰는 겁니다. 그리고 true. 무슨 얘기죠? 계속 반복하겠다는 거죠. 그럼 언제 끝나느냐?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if절이 유효하다고 하면 그때 브레이크를 거는 겁니다. 즉 요때 반복문 빠져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지 않다면 이건 앞으로 나가야 되겠죠. 요건 if절에 걸리는 게 아니니까. 이렇게 되면 앞에 자릿수가 유효한지 아닌지를 확인하고 유효하지 않으면 계속 입력받는 구조로 만들어지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뭘 하면 돼요? 그 다음에는 뒷자리를 유효한지 아닌지를 판단을 해야 됩니다. 이 앞에 자리까지 했고, 자, 뒤에 자리는 자, 뭐예요? 뒤에 자리의 첫 번째는 뭐예요? 남자, 여자, 성별로 가지고 따지는 거죠. 그러면 결국 무슨 얘기예요? 1이나 2. 이건 1900년도 사람이고, 그 다음에 뭐예요? 3이나 4는 뭐예요? 2000년대 사람이고, 5, 6, 7, 8은 뭐예요? 외국인입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뭐예요? 0이나 9가 되면 안 되는 거죠. 0이나 9가 되면.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하냐면, 만약에 0보다 크고, 커야 돼요. 반드시. 여기도 마찬가지로 주민, 이번 두 번째에서, 그러니까 두 번째, 뒷자리에 있는 첫 번째 숫자, 뒤에 있는 첫 번째 숫자가 뭐예요? 0 되면 안 되고 9가 되면 안 돼요. 그러니까 이렇게 해줍니다. 자, 이렇게 해주면 어떻게 돼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뒷자리에 첫 번째 숫자가 0과 9 사이에 있어야 된다는 얘기죠. 여기 인트를 해준 거는 여기에 있는 거는 문자열에서 하나의 문자를 뽑아낸 거기 때문에 문자입니다. 그래서 숫자를 바꿔줘야 크기 비교가 돼요. 이러면 유효한 거죠. 근데 만약에 이렇게 했는데 유효하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다시 입력받아야 되죠. 그러니까 이 앞에다가 낫을 붙입니다. 왜? 아, 네가 입력한 게 유효하지 않아. 그러면 어떻게 하면 돼요? 숫자를 다시 하나 입력받으면 되죠. 그래서 어떻게 해요? 입력받는 거는 S라고 하는 곳에다가 입력받는 숫자를 넣겠습니다. input 해놓고 뭐예요? 뒷자리 한 개 숫자를 입력하세요. 물론 여기다가 쓴다고 하면 어떻게 돼요? 1부터 8까지 중에서 자 이렇게 하면 돼요. 그래서 만약에 정상적으로 입력이 되면 어떻게 돼요? 기존에 유효하지 않으니까 그거하고 새로 입력받는 거 교체를 해야 되겠죠.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교체하는 방법은 주민2에다가 뒷자리에 있는 거죠. 어떻게 하면 이 S를 그러니까 지금 입력한 게 뭐야? 3이다. 그럼 3에다가 그러니까 아까 주민 거기 있는 6자리 중에 한 글자는 바꿨고 나머지 두 번째 자리부터 있는 거를 여기다 연결을 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주민 둘째 자리를 그러니까 뒤에 있는 자리에서 첫 번째부터가 아니고 두 번째부터 끝까지란 표시는 요겁니다. 뒤에 숫자를 안 써주면 끝까지란 뜻이에요. 끝까지를 붙인다. 더하기가 연결 연산자입니다. 그래서 방금 하나의 숫자를 입력받은 것과 그리고 기존에 있던 5개의 글자를 합쳐서 새롭게 주민2를 만들었습니다. 자, 이게 제대로 되는지 안 되는지 확인하는 방법은 프린트를 이용하는 방법입니다. 이렇게 해서 실제로 입력되는지 확인해 주시면 돼요. 자, 한번 볼까요? 실행을 해주시면 문제 하나 예 무슨 문제가 있었어요? 여기 같다라고 하는 거는 등호를 2번 써줘야 돼요. 예, 유효한 숫자라고 되어 있습니다. 만약에 유효한 숫자를 아닌 다른 숫자를 한번 넣어보죠. 여기다가
이렇게 한번 넣어보고 여기 앞에는 0을 한번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한번 실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앞에 자리를 다시 넣으라고 되어 있죠. 그러면 자 7, 8 왜냐하면 12월 달까지만 되는 거니까 잘못 입력한 거죠. 여기서 뭐 7, 8, 0, 1, 0, 1 딱 입력을 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뭐 뒷자리에 1의 자릿수가 문제가 있다는 얘기죠. 물론 그것도 이제 안에다 써야 되는데 지금 안 썼습니다. 여기는 뭐 3이라고 넣었어요. 그러면 내가 원래는 1, 2, 3, 4, 5, 6이 아니고 0, 2, 3, 4, 5, 6 했는데 이게 유효하지 않아서 입력받았고 그 입력받은 숫자를 3으로 교체를 했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뭘 하면 돼요? 이거는 자릿수에 대한 거고 지니 코드, 즉 마지막 숫자를 우리가 만들어줘야 됩니다. 근데 마지막 숫자를 원래는 주민번호 규칙이 있는데 그거는 문제가 될 것 같아서 여기서 새로운 방법을 생각했습니다. 뭘 생각했냐면 모든 자릿수에 있는 것을 다 더해서 10으로 나눈 나머지를 뒷자리에다 쓰자 뭐 이거예요. 자, 이런 거는 이렇게 하나의 하나의 함수로 표현하는 게 조금 더 작업하기가 좋습니다. 물론 유효 검사하는 것도 함수로 만들면 쉽게 진행할 수 있습니다. 뭐 그러나 여기서는 아까 했던 인증 코드, 그러니까 진위 확인 코드만 함수를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함수 정의하는 방법은 보통 함수는 맨 위에다 작성을 합니다. 일반적으로. 왜냐하면 이런 함수가 있구나라고 하는 걸 미리 알려주고 그거는 이제 깊이 있게 보지 않고 실제 코딩을 보고 거기서 호출하는 개념으로 쓰는 거니까 우리가 이제 모듈 임포트 하는 거와 똑같은 겁니다. 모듈 임포트 할 때 가장 먼저 쓰잖아요. 그죠? 함수를 미리 정의해 놓고 그걸 갖다 쓰는 거잖아요. 자, 그래서 함수 정의할 때는 def, 그 다음에 체크하는 거니까 체크라고 하고 앞자리하고 뒷자리를 넣어서 체크를 하겠다는 얘기죠. 그래서 j1, j2, 뭐 주민 1, 주민 2 이렇게 되는데 이거는 여기서는 굳이 뭐 할 필요는 없습니다. 뭐 이름을 똑같이 할 필요는 없어요. 근데 이제 혼자 작업을 하게 되면 이게 뭔지 아니까 그대로 똑같이 쓰는 경우도 있는데 여러 사람이 코딩할 때 나눠서 코딩할 때는 저 사람이 뭐라고 변수 이명을 썼는지 모르니까 그냥 비슷비슷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차이가 나도 실행하는데 문제가 없습니다. 자, 우리가 만들려고 하는 값을 리절트라고 하죠. 결과값은 여기는 초기화를 시켜주죠. 0으로 초기화 시켜줘요. 그래서 이 값을 계산돼서 인증코드 값으로 저장을 할 겁니다. 자, 그래서 먼저 어떻게 하면 돼요? 앞에 자리에 있는 모든 자릿수를 다 더하고 뒤에 있는 자리에 모든 자릿수 다 더해야 돼요. 더한다는 얘기는 결국은 반복을 해야 된다는 얘기죠. i가 자 length 그 앞에 자리에 길이만큼 더해줘야 되죠.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len 길이를 계산하는 거죠. j1에 있는 내용들 다 반복을 해서 더해줄 거예요. 그러면 리절트에다가 더하기 요거는 리절트에다가 누적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당연히 j1에 뭐예요? 0번째부터 더해주는데 얘는 뭐예요? j1은 문자열이기 때문에 역시 마찬가지로 숫자형으로 바꿔준 다음에 더해줘야 됩니다. 자, 이거는 지금 파이썬에서 숫자인지 문자인지 확인해서 바꿔주잖아요. C나 다른 언어는 더 복잡하게 바꿉니다. 그나마 여기는 조금 직관적으로 바꿔줄 수 있는데 그래서 이게 바꿔주는 거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좀 기억을 해주시면 좋고요. 자, 이렇게 해서 다 더했어요. 그럼 리절트에는 앞에 6자리에 있는 숫자를 다 더했습니다. 그 다음에 뒷자리 for j는 in 뒷자리에 있는 것도 반복해서 똑같은 방법으로 자, 여기 0이라고 하면 안 되죠. 여기 0이라고 하면 안 되고
첫 번째는 0이지만 그 다음부터는 계속 반복되니까 첨자를 써야 됩니다. 자, 요 문장과 요 문장이 똑같은데 뭐만 틀려요? 요거만 틀려요, 사실은. 여기 제2로 한 거는 여기랑 헷갈릴까봐 이제 제2로 했는데, 요것도 사실은 이게 정답은 아닙니다. 무슨 얘기냐면, 얘 없애고 한꺼번에 주면 안 될까요? 그런 생각이 들 수 있겠죠. 그러면 이렇게 해주면 돼요, 이렇게. 어차피 앞에 자리하고 뒤에 자리가 똑같잖아요, 6자리로. 그러니까 어차피 앞에 자리에 있는 첫 번째 것과 뒤에 자리에 있는 첫 번째 걸 더해서 계속 누적시켜 주는 거죠. 이렇게 해도 원하는 결과가 나옵니다. 자, 이렇게 해놓고 이게 다 반복이 끝났으면 그 리절트 값을 리턴해 줘야 되는데, 문제는 뭐예요? 리절트는 12자리를 다 더했기 때문에 10을 넘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10을 넘어갈 수 있으니까 뭐예요? 나머지, 그러니까 10으로 나눴을 때 나머지 값을 리턴을 해줘야 됩니다. 자, 그렇게 되면 이 함수를 맨 밑에서 호출해 주면 되겠죠. 그래서 주민 체크 값은 뭐냐면, 체크라고 하는 함수를 통해서 우리는 여기다 주민 1과 주민 2를 집어넣었어요. 집어넣고 그 체크 값을 계산된 결과 10으로 나눠준 나머지 값이 주민 체크라고 하는 변수에 들어가 있습니다. 확인하고 싶으면 주민 체크를 출력하면 되고요. 우리는 이제 이게 다 작업이 다 끝났습니다. 그러니까 주민번호는 어떻게 되냐면, 자, 프린트 주민번호 이게 문자열이니까 당연히 큰 따옴표를 붙여주시고, 자, 먼저 뭐가 들어와야 돼요? 주민 1이 들어와야 돼. 주민 1이 들어오고, 그 다음에 보통 주민번호는 마이너스가 있어야 되죠. 그 다음에 주민 두 번째 게 들어오고, 자, 그 다음에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 마지막이 주민 체크라고 하는 이 진위 확인 코드, 그 한 자리 숫자잖아요. 요게 실수예요. 왜냐, 10으로 나눠서 나머지니까. 그러니까 얘를 문자열로 바꿔줘야 됩니다. 문자열로. 그래서 주민 체크 이렇게 해주면 우리가 원하는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요거 이제 반복해서 입력하는 거 귀찮으니까 이렇게 바꾸고, 여기도 그냥 뭐 유효한 숫자로 넣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 놓고 실행을 해주시면, 자, 이렇게 맨 마지막이 9라고 하는 것이 들어왔습니다. 이게 맞는지 틀린지 확인해 보려면, 자, 7, 8은 15니까 5가 남죠. 5, 6, 7, 8. 여기 앞에까지 8이에요. 9, 그 다음에 9인데 여기는 11, 11에서 14. 그럼 4만 남죠. 10은 버리고 4. 그럼 여기 4를 더해주니까 8. 8에서 5를 더해주면 3이 남고, 3에서 6을 더해주면 9가 되죠. 그래서 마지막 숫자가 9가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유효한 주민번호를 생성할 수 있습니다. 자, 요것은 제가 주민번호 생성하는 방법 두 가지 중에 첫 번째 방법을 소개했습니다. 물론 여기 소스에서도 일부 부족한 부분이 있습니다. 어떤 부분이 있냐면, 여기 두 번째 자리에 첫 번째 숫자가 계속 물어봤는데 정확한 숫자를 입력 안 하고 다른 숫자를 입력하면 확인을 해서 그것이 제대로 되는지 안 되는지 확인해야 되는데 그 작업은 안 했습니다. 그거 하려면 위에처럼 while문을 써야 됩니다. 그죠? 자, 그리고 요거는 우리 한번 실제로 값을 입력 때 고정시키지 말고 숫자를 입력해서 한번 실행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요거 한번 실행하고 이번 수업을 마치도록 할 건데요. 자, 앞에 숫자 6자리를 집어넣으래요. 여러분들이 뭐 01년생일 거고, 뭐 오늘이 며칠이에요? 06 만약에 31일로 한번 입력을 해줘. 한번 유효하지 않을 건데, 그 다음에 뒷자리는 그냥 유효한 숫자를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딱 하시면 6월달이 31일까지 있나 보네요. 그래서 유효한 숫자라서
원하는 결과를 죄송합니다. 여기 밑에 다시 물어봤죠. 다시 입력하라고. 유효하지 않다는 얘기죠. 0, 1, 0, 6, 30일까지인데 31일이라고 입력해서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유효하고 원하는 결과는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마지막 인증코드가 1이 나온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원래는 이렇게 짜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요거를 보시고 제가 과제를 부여했는데 과제는 저희 특별한 건 없고 여기 유효 인증 코드 요 값을 어떻게 했냐면 각 자릿수에 저는 그냥 다 더했잖아요. 다 더한 게 아니고 여기서 어떻게 한 거예요? 여기 다 더했는데 각 자릿수마다 숫자가 있어요. 그러니까 첫 번째는 1 곱하고 두 번째는 2 곱하고 세 번째는 3 곱하고 이런 식으로 이게 다 더한 게 아니라 곱해서 더해서 그리고 나서 10을 나눠서 인증코드를 만드는 겁니다. 그런 경우는 어떻게 하면 돼요? 힌트를 주자면 어떻게 하면 돼요? 여기다 곱하기 뭐 해주면 돼요? 이렇게 해주면 돼요. I 더하기 1 이렇게 해주면 돼요. 죄송합니다. 이렇게 해주면 돼요. 그러면 i가 0일 때는 1을 곱하는 거고 1일 때는 2 곱하고 2일 때는 3 곱하고 그러면 이제 뒷자리는 어떻게 하면 돼요? 뒷자리는 이렇게 곱하면 되겠죠. 곱하기 하고 i 더하기 얼마를 하면 돼요? 뒤에 이제 첫 번째니까 7번째 자리죠. 그러니까 뭐예요? 7을 더하면 돼요. 그러면 뒷자리에 첫 번째는 7을 곱하고 그 다음은 8 곱하고 그 다음 9 곱하고 이런 식으로 계산해 주시면 문제 해결됩니다. 그러니까 이 소스에서 요것만 약간 바꿔주시면 돼요. 자, 그리고 이번 과제는 여러분들이 조금 어렵더라도 내는 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고민하고 내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꼭 이 동영상 보고 요거 참고해서 해주시고 자 아마 코딩하면서 소스를 다 봤을 텐데 이 소스는 제가 클래스에다 올려놓도록 하겠습니다. 요거는 이제 지울게요. 여러분 또 괜히 헷갈려 가지고 저 뭐 할 것 같아서 그래서 포기하지 마시고 끝까지 한번 해주시길 바랍니다. 이것으로 첫 번째 프로그램 설명을 드렸고요. 여러분들 끝까지 마지막까지 유종의 미를 거두시길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